북한 경제 전문가 김태산 선생과 함께 최근에 북한 경제 상황을 함께 맥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산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천고마비 계절입니다. 그렇네요. 예. 또 낚시질을 많이 다니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그 학살한 물고기가 많죠?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학살이 뭡니까? 그저 즐길 뿐입니다. 아니죠. 즐겁게 살아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이 재미와 흥미와 쾌락을 보고 배까지 채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낚시라는 게 뭐 잡아먹자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네. 난 뭐 배 타고 나가지 않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고기 잡아서 가져갈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그 바다 옆에서는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질 않아요. 큰 고기가 잡히는 게. 그러니까 그저 작은 고기 잡았다가 인사하고 가라 하고 놔주고 그러다 뭐 친구들하고 술 한 잔씩 먹고 오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래서 술 드시러 바닷가에 간다. 그래 바닷가에 가서 저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는 겁니다. 역시 경제 전문가는 맞습니다. 예. 키워서 잡아먹겠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뭐 북한 경제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그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시차를 좀 뻔질나게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북한 경제가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 좀 함께 보려고 하거든요. 뭐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고 또 북한 경제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보도들이 이제 나올 때마다 뭐 솔직히 말해 쓴웃음을 짓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총리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그런 보도들을 보고 이게 인민을 위한 뭐 지도자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가소롭기만 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뭐 지도자가 현지에 내려가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총체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지난 한 2주 동안 요 최근 근래 김정은의 이 북한 경제 각 시찰에 대한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이 김정은이 모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현재 지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료기구 공장 어떤 겁니까? 이게 김일성 시대에 이제 지어놓은 공장입니다. 네. 그때 197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건설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하자면 뭐 의료기구 말 그대로입니다. 주사기도 나오고 뭐 병원에서 쓰는 의자도 만들고 간단하게 의료 부문에서 쓰는 치과 진료, 치과 진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쓰는 그 의료 설비들에 비하면 뭐 완전히 19세기 공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그 김정은이 이제 삼지연군 안에 건설장을 이제 또다시 돌아봤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저번 달에 김정은이 삼지연을 돌아보면서 아주 노동신문의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 분야에 심각한 자기들이 부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일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혹독하게 지체해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네요. 그리고 또 그 앞서서 김정은은 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장을 아마 세 번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타 또 인민군대의 양식장을 돌아보기도 했네요. 자, 그러면 김 선생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돌아다녀요? 이게 뭐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김일성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김일성이 하던 짓을 따라 배우느라고 그대로 하느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원래 지도자라는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뭐 뛰는 게 아니라 꼭대기에 앉아서 국가 전반적인 걸 짚어놓고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잘못된 건 왜 잘못됐나를 총화하고 바로잡아 나갈 방향과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옳지. 조그만 이 의료기구 공장 같은 거 이거 솔직히 3급 기업소입니다. 노동자 한 200~300명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만 기업소에 나가서 뭐 그거 안 됐다고 꾀꾀 고래기 치고 한마디 말해서 꼭 이 지도자는 앉아서 북한이 무슨 경제입니까?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의료기구 공장에도 생산
계획만 떨고 의자 주사기 몇 개 만들라는 이런 계획만 숫자만 떨고 줄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 자재와 원자재, 전기 이거를 공급해 줘야 생산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지금 망해가지고 경제가 망해서 달러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의료기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와 보조자재, 그 다음에 전력을 공급 못해줘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지도 잘하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하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건 니놈 새끼들이 일을 잘못해서 욕을 했잖아요. 자세히 봅시다. 이 책이 있잖아요. 글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가면 이거 아니라는 게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김일성이 뭐 그대로 흉내낸답시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공포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김일성이 한번 왔다 가면 그 뭐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김일성이 와서 뭐이 부족하냐 하면 수령님 이거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 해결해 줘. 뭐 주석권투로 이것도 해결해 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의 지역들에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김정은이가 온다게 되면 막 공포심이 일 겁니다. 야, 이거 이번엔 또 누가 죽겠냐. 뭐 김정은이가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욕을 하고 가면 그 뒤로 이제 후속 조치해서 당조인의 검열 들어오고 보위부 검열 들어오고 안전부 검열 들어와서 이제 그 지배인 당비서는 무조건 잡아다 쏴 죽일 것이고 뭐 간부들은 모조리 모가지를 딸 텐데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북한 전 지역에 지금 공포감이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건 인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건 공포 지도자죠. 예. 여러 이제 총합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하나씩 좀 이제 좀 봅시다. 예. 그 경제 어떤 부진 상황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빨리 지켜주겠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찾고 또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좀 독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살아있는 김일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죠. 지금 흰옷을 입었습니다. 두 흰옷 입은 김일성의 모습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뭐 첫 보는 순간에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과 꼭 닮았다. 하는 행동, 옷과 머리, 뭐 옷 입는 것과 발언, 그다음에 현지지도 하면서 뭐 이렇게 기진지고 하는 그 타이틀, 모든 것이 수령님을 딱 닮았다. 김일성이 딱 닮았네. 김일성이 따라하네.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것이 수령님 식사 방법이 나오느나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뭐 김일성이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하는 건 없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참 그러면서 요즘엔 비웃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신통하네. 한 번이면 좋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날마다 그냥 김일성이 입던 그 옷 이 바지 가랭이가 이렇게 넓고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넓은 가랭이의 바지 입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흰옷. 그리고 또 심지어 저번에 인민군 양식장에 갔을 때는 우통을 아예 벗어 젖히고 스프링을 입는데 그것도 김일성이 했던 거란 말이죠. 딱 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뭐 자주 그 인민들 속에서라는 그 책도 있고 기록 영화들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고 듣던 그거 아닙니까? 뭐 배 나온 거나 뭐 머리 뭐 목이 이렇게 된 거나 뭐 모든 게 뭐 신통이 하나에서 10가지 뭐 그대로 닮아가느라고 하는데 국가 경제를 일궈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지금 공포심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게 김일성과 똑같은 모양의 흉내를 내야 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청년 지도자고 신시대 현세의 그런 지도자인데 왜 하필이면 좀 40-50년 전에 50년 이전의 지도자의 흉내를 내야 돼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50년대에 나왔으니까 김일성 시대 살아봤고 김정일 시대 살아봤고 김정은 시대도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때 국가 일을 하던 사람들 인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그래도 김일성 시대 때가 괜찮았어. 김일성이는 그래도 국가 인민을 위해서 일을 했어 뭔가 나와서 인민들과 마주 앉아서 담배도 말아 피우면서 인민들 목소리를 들었어. 장독도 열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가마뚜껑도 열어보고 농촌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농촌 영감들도 만나서 이렇게 무릎을 마주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인민적 사업 작품과
혁명적 사업자고 이게 김일성 시대에 나온 겁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 전에 김정일 시대가 탁 들어오면서 항일발산 참가자들, 그다음에 소연석이 같은 그 김일성 주변에서 국가 일을 하던 거국 간부들 입에서부터 야 이거 수령님 시대 때가 참 좋았다. 그때는 사업 작품도 이렇게 무섭지 않고 참 좋았는데 이거 장군님 김윤정일 장군님 시대에 오니까 아니 이거 틀려먹었다. 이거 경제 운영 체계도 뭐 안 되고 모든 것이 김일성 수령님 시대가 그때가 좋았다. 그때 간부들도 그랬네요. 아니 그래서 그 간부들을 잡아다 그 장성택을 시켜서 사회안전부 사건이라는 게 간부들 김일성 시대에 살았던 간부들을 그걸 숙청하기 위한 그 작전이었습니다. 김정일의 향수를 빼가지고 그렇죠. 예, 절대 복종시키는. 그때 당정에는 일부 부장 하던 사람이랑 몽땅 소관이랑 다 잡아다가서라니 다 적쳐서 죽을 건 죽고 소관인 정신병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지켜놓고는 마지막엔 야 이거 사회안전부에서 이게 인권을 유린했다 하면서 그때 사회안전부 정치부장이랑 다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일 장군님께서 뭐 모든 걸 바로 잡아 주셨다 하고 때리고 오히려 자기는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그걸 인민들한테서 그거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올라앉자마자 야 그 어린 사람이 뭐 건방지게 뭐 하겠냐 이런 여론이 더니까 벌써 그걸 생각하고 당정인의 조직 지도부에서 아니 수령님식 사업 방법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부터 그렇게 우정사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지금 그랬죠. 예. 원래는 29살 때 28, 29살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후계자로 등극됐을 때 그때 사실 아주 최소했죠. 지금처럼 그게 통통하진 그렇죠. 않았는데 한 3, 4년 새로 무슨 약을 내기는지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어린 핸디캡을 메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세뇌 공작이 없이 김일성의 충성심에 세뇌된 사람들이 마음을 그대로 그냥 연결시켜 가지고 나한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거라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의 현재 지도가 실제 북한 경제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요 한 가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를 그냥 위에서 앉아서 다니지 말고 위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은 자기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 신우주 화장품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료기 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온천이 어떻게 가 본다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자기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되게 추궁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설설개면서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없을까요?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게 사람 마음과는 다릅니다. 몽둥이를 들고 싸운다든가 이럴 때는 사람이 격동되게 되면 얼마든지 막 투신해서 싸울 수 있는데 경제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경제관리 운영에서 뭡니까? 우선 인간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원자재, 보조자재 이 네 가지가 생산의 주요 기본 요소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정신 상태도 북한 사람들은 다 충성심으로 딱 꽉꽉 잡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고 이 두 가지는 기계도 있고 두 가지는 됐는데 원료자재가 없고 전기가 없는데 전기가 없으면 사람이 힘으로라도 자재만 있으면 때려서라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라고 두들겨 만드는데 이거리 난 사람들이니까 주사기 이만하게라도 만들 수는 있는데 원료 자재가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만들려면 유리가 들어가고 바늘을 만들려면 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은 제가 공장에도 있어봤고 꼭대기도 있어봐서 압니다. 전기 주고 원료 자재 보장해주고 하라 하면 식량 주고 식량 주고 하면 12시간 아니 24시간 72시간 3일 자지 않고도 한 달을 자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에 충만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재와 동력은 전기는 주지 않고 내려가서 공자리 덜지 않는다고 이 새끼들 일 안 하고 나 잠만 자고 엎드려 있다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개구리나 뱀, 곰도 동면동물도 1년에 한 번 자는데 너희는 몇 달 네. 동안을 지써 몇 년째 몇 년째 지써 잠만 자고 엎드려 있지 않냐? 막 네. 이거 짐승보다도 못한 못한 놈들. 놈이다. 야. 막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아, 이게 지도자의 품격도 안 되거니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죠. 해결해주고 아, 집안에서도 가장들도 자기 딸 자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책도 쌓아주고, 그다음에 연필도 사주고, 이게 책상도 마련해주고, 돈도 대주고, 학원을 가주고, 이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야지. 책도 안 사주고, 학원도 안 보내고, 연필도 안 사주고, 공부 안 하면 자식이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할 여건, 책도 없지, 연필도 없이 학원도 못 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말씀은 옳은데, 네. 그래도 없으니까, 동력도 없고, 네. 자재도 없고, 식량도 없으니까, 그럼 가만 놀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내려가서, 이놈들 말이야, 몇 년째 지서 잠만 자고, 쿨쿨 잠만 자면서 일도 안 하고, 욕을 하면서라도, 결국은 뭔가 정신을 발동시키고, 네. 없는 것은 만들어내고, 또 부족한 것은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는 하도록 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다 해서 가만히 놔두면 북한 네. 전체가 침체되잖아요. 이미 전에 침체됐고, 예. 이번에 의료기 공장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간 의료기 공장도 뻔합니다. 다른 공장들과 비슷하게 공장은 있고 당원들도 있으니까니 해체는 못하고 해체했던 간부들은 죽겠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야, 너 나가서 외화벌이라든 무슨 다른 벌이를 해서라도 너도 먹고 살고 나머지 돈은 여기다 얼만큼 바치라. 몽땅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 산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들로 보내고 그다음엔 뭐 여기 말하면 앵벌이 보내가지고 해서 공장을 그렇게 지금까지 전국의 공장을 다 그렇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자력 경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김대찬 선생은 지금 옛날 아주 그 경공업성에 내각의 간부도 하셨는데 이 자력 경쟁의 정신이 제대로 좀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력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자력 경쟁의 정신이 없는 사람 갖다가 욕하는데 자력 경쟁하라고. 전기 안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를 여럿이 앉아서 같이 돌리고, 그리고 또 자재 없으면 지붕 위에 지어놓은 합석 파일에다 뺏겨서 가위를 가지고 오래서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사기 만드는데 유리가 없는데 예. 뭐 흙을 파스라니 녹여서 만들었어요. 아니 길가에 여기 빈병들을 있고 좀 파유리 그렇게 했다가 녹여서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예. 길가에 유리병이라도 많으면 그걸 가져다 예, 녹여서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북한에 어디 유리병이 남아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의료부문에 약병이 없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맥주 먹고 나머지 예. 중국 맥주병은 잘 안 깨지니까 그 맥주 먹고 남은 거 그거 해소해서라니 닌게르병 만들어 나오고 약병 만들어 나오는 거 뭐 모릅니까? 어디 북한에 아이고, 그래도 있죠. 학생 어디다 쓰겠어요? 학생들 풀어가지고 길 다니면서 유리라고 생긴 건 다 가져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디 아닙니까? 북한은 여기 대한민국보다도 말하자면 폐자재 수입책 먹는 체계가 학생들 동원하고 이민반 동원하고 청년 학생들 동원해서 어르신들 동원하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거 이제 그렇죠. 걷어마가지고 개다 수매시키고 영수증 개다 바치는 거 해봤어요. 예. 수매 체계 이 폐자재 걷어모으는 체계는 당적으로 아예 딱 조직이 됐는데 예. 그거 유리 깨진 거 주워다 가서라니 요 조그마한 4억 기업서 우려기구 공장에까지 자재대 줄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이 있는 그런 당기관 그 창문들의 유리 였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이 균형적인 생각이 없이 이게 그냥 질타만 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좀 공격을 좀 해봤는데 정말 북한 말씀하신 경제 전문가가 본 것처럼 지도자가 돌아다니면서 분주탕을 피며 욕하고 엄벌에 처하고 분위기를 기강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생산의 3요소를 충분히 제공해 주면 그리고 그들이 그 생산에서 얻어져서 본인들한테 차려질 것만 있으면 날밤을 새서라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북한 사람들인데 주권 안 주고
자립경제만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원대 정신이 나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퇴비를 말하자면 농장밭에 줄 비료가 없으니까 자체를 해결하라고 해서 그때 연합뉴스가 어떻겠습니까? 딸딸이 달구지에다 싣고서 그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농촌에 갔다가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는 예, 체계를 했잖아요. 그때 강계시의 전반적인 노동자 사무원들이 그 딸딸이에다가 조그만 손딸구지에다 싣고서 농장으로 가는데 예. 아니 도시 어디에서 그 많은 인분이 나옵니까? 돼지도 못 먹이고 사람이 싼 걸로 인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강계 있을 때 그걸 겪었습니다. 똥싸움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걸 싸면 싸움이고 예. 달구지에 조그만 손딸구지 이건 내다 이번 주에 실어서 내다 주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내가 당원으로서 비판을 안 받는데 할 수 없으니까 석탄물 풀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강가에 나가서 모래 쳐다가 석탄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시꺼머니까 이게 퇴비인지 물인지 안 나다 땅에다 흙 파가지고 석탄물 비벼가지고 그 달구지에다 싣고 나가서라니 받치고 야 분조장 퇴비 가져와서 그러니까 분조장이 이건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술 한 병 담배 한 강 주면서라니 이거 써달라 영수증 써달라 잘하셔. 몇 톤 가져왔음 한 100kg 가져왔는데 한 톤 가져왔음 이렇게 써줘. 그러니까 석탄물 섞은 흙에다 치고서 그게 강냉이가 되고 농작물이 나옵니까? 이걸 가지고 자력갱생이라고 하고 그때 자강도 정신이 그거 했다고 나왔는데 웃기는 거죠, 솔직히. 굉장히 형식주의, 요령주의자들만 살았구만. 꼭대기에서 하지 않으면 자력갱생 하라고 내리저기고 이제 김정은이처럼 내려가서 동료한다고 막 내리저기고 수령리 역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보이부 중앙당 와서라니 검열해가지고는 간부들 적세 채고 잡아가고 추방하고 하는데 무서운데 요령주의라도 비워야지. 이제 묘양산 의료 이 공장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 어디 간다 하면 그것에 도당 책임서 시당 책임서들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어디 공장 갈까 하고 보고 아마 다른 데서 자재들을 다 긁어마다가 이제 그 공장이 없고 생산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아마 살리려고 이게 요령주의를 그렇게 부릴 겁니다. 또 요령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비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분 비료. 저희는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는 함흥에서는 요령주의 좀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거 빤드름하니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비료를 1년에 도시 가정들에서 이게 300kg를 만들어야 돼요. 기획경제니까 계획이 있죠. 이걸 모래 가지고나 석탄 가루 이런 거 요령주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분을 갖다가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집에서는 인분을 갖다가 그 냄새나는 걸 어디다 따로 완전 진주따지처럼 모시고 그렇죠. 자꾸 채워가니까. 그렇죠. 모시고 그리고 다른 이 단독주택 쓰는 사람들의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걸 또 돈 주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저희 집 앞에 아니면 그 도로변에 쫙 인분을 깔아요. 쫙 깔아가지고 햇볕에 말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kg 하라 그러죠? 이거 10대 1로 봐줘요. 30kg를 하면 300kg 한 걸로 봐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딸에다가 싣고 그리고 또 여성들은 그 소랭이다가 이고 농촌에 가서 번져놓고 그 확인증을 떼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때 도시에 살지만 이게 내가 농민인지 이거 온 도시가 그냥 똥내로 그 파리 새끼들이 휘날리고 저는 그 꼴만 안 본 것만 해도 지금 너무 다행이에요. 수령이라는 사람이 앉아서라니 국가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바로 잡고 시스템을 바로 해서라니 이게 되도록 마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관료주의만 부르고 욕만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죽이면 죽, 밥이면 밥 따로 이렇게 착착 되도록 가마를 따로 하고 쌀도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게 나오고 하는데 이건 그저 농사도 내가 노동자인지 농민인지 모르겠고 내가 사무원인지 노동자인지 농민인지 모르겠고 1년에 노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4개월 이상은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봄, 가을, 여름 이게 일을 해야
뭐 겨우 배급이라고 옛날에 받아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조판됐는데 근데요, 예. 말씀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저렇게 뭐 경제 각 분야를 분주탕 피우면서 시찰하는 게 또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는 원래 그 계획이 세워지고 그거에 대한 뭐 각 공장 기업소의 그 디테일한 생산 계획, 자재 공급 계획, 그리고 동력 공급 계획, 그리고 이게 생산된 걸 갖다 협동 네. 계획 다 세워가지고 이 총체적인 재원이 있어서 땅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예 일사불란하게 맺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앞에서 잘 말씀했지만은 재원이 없어요. 네. 돈, 에너지, 그리고 원료 자재, 기계 다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 김정은은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김일성 때는 이걸 주석 폰트라고 했고 네, 예. 지금은 국무위원장 폰트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폰트가 요만큼 있는데 이걸 어느 부분에다가 어느 공장 어느 부분에 주겠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예, 예. 이거 집중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결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김정은이가 연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이라는 조그마한 공장에 갔다는 게 이게 지금 대단히 무슨 경제 분야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몇 살 선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옛날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는 뭐 그렇게 현지 지도를 안 다녔지만 김일성 때부터 이 지방 현지 지도를 왜 나갔나 하면 예. 기반 군수 부분에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자강도에 있었는데 예. 자강도에도 오게 되면 26호 공장, 93호 공장, 포탄 생산 공장, 총 생산 공장 들어가서 군수 공장들 쭉 보고는 어느 지방 공장 조그만 거 하나 가 봅니다. 네, 네. 그거는 마치 더 수령이 경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방 공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지 지도를 하셨다고 군수 공장에 나간 건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이 조그만 지방 공장 나간 거에 딱 보도되는 겁니다. 이거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도 김정은이가 할 일 없어 그 3급 끼어서 4급 끼어서 조그만 데 차를 타고 찾아가서 현지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군수공업 부문에 가서 회의를 하고 현지 지도를 하고는 야 빨리 군수공업 추겨 세우라 오리카라 이거 지도하고는 조그만 요거 선전이 필요하니까 묘양산 의료공장에 간 겁니다. 삼전에도 왜 가냐면 삼전에 지금 최고사령부가 그걸로 삼전 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최고사령부 갱도구를 뚫려서 중국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쪽으로 계속 지금 가서는 꽝 하면 도망칠 통로를 그렇죠. 전선사령부가 거기 지금 삼전 쪽으로 움직여 갔어요. 이쪽에도 있고 거기도 지금 후보 단지를 해놓고 거기 가서라니 앉아 숨어 있으면서 이제 여차하면 중국하고 지금 안독강 건너서 굴 다 뚫려놨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다 연결이 됐는데 거기 가면서 뭐 삼지연군에 한 번씩 나가서는 이제 인민생활을 돌보는 것처럼 건설하는데 저 사진 찍고는 노동신문에서는 우리 장군 국무위원장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뭐 옛날 김정일 때처럼 쪽잠을 자면서 죄기밥을 드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신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뭐 충성우상화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언론들은 또 그걸 아주 대단한 것처럼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김정은 선전 또 여기서 또 해주고 뭐 남과 북이 지금 짝짝꿍이 잘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 끊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분명 돈도 니하고 자재도 뛰가는데 김정은이는 이 조그마한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도 살리지 못하고 가서 영만하고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 잘 때 자동차로 자재를 몇 자동차 싸가지고 가서 자 이걸로 생산 빨리 하라 하면 거기 노동자들이 충성심을 발휘해서 막 생산하가는데 빈손으로 가가지고는 영만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들어간 돈과 자재는 다 어디 갔는가 하는 게요. 이게 뭐 북한 경제 논하다가 지금 대한민국 정책을 논해서는 미안한 데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줬으면 인민생활 향상에 쓰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뭐 햇볕 정책 때부터 수조 달러가 들어갔지만은 하나도 인민생활 수조원. 네, 수조원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인민생활 향상에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왜 그렇네요. 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하신 말씀 들어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뭐 한 5년 동안 김정은이 네, 경제 분야들을 시찰한 사진들 매번 내보내죠. 예, 예. 그거 쭉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있어요. 특징 못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죠. 무슨 특징이냐면 김일성 때는 아주 큰 공장들 다녔어요. 예, 예. 용성기 공장 진짜. 엄청난 네. 대한중기계인학기업소 그리고 자동차 덕천 자동차 예, 공장, 예, 예. 흥남 비료공장. 근데 이 사람은 물고기 양식장, 예, 예. 그다음 인민군대 이렇게 물고기 수산사업소 쫙 이렇게 물고기 쌓아놓은 거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무슨 어제 농촌에 관계 공장, 맞습니다. 그다음 예. 축산 기지. 예. 그럼 이 북한의 중공업, 핵심 공업이 아닙니까? 그건 다 죽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 봐야 봐야 가치가 없는 다 겁니다. 봐야 아무것도 없다. 예. 이런 이야기죠. 자기 힘으로선 살릴 능력이 안 되고. 맨 처음에 김정은이가 올라앉자마자 가본 것이 어디입니까? 만경대 유의장 가서 풀 많다고 그거 풀 뽑으면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게 어디입니까? 평양 자라공장 가가지고서는 예. 그 자라공장 지배인 기사자에다 몽땅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여버렸죠. 예. 자라도 자라공장. 야. 자라라는 게 예. 얼마나 고급산을 먹습니까? 네. 딱 새우하고 저가비 말린 것만 먹는데 배합사려도 그걸 먹고 키운 걸 그 간부들이 이러면 몽땅 달러를 주고 배합사를 사다가 키워야 하는 게 자라인데 거기 가서라니 자라 안 키웠다고 거기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하고 그때 그랬습니까? 솔직히. 그러네요. 예.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참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북한 언론이나 대한민국 언론이나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인민을 위한 지도자로 띄워넣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지금. 예, 우리 탈북자들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 특징은 네. 이거 다니면서 이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네, 문제입니다. 그 한번 좀 구체적인 행간을 읽으면서 예. 노양산 그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가서 사람들 갖다가 짐승에 비교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부분 노동신문 직접 나온 거죠. 그거 여기 네, 있습니다. 화면에 띄우고 계시니까 우리 김 선생님 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경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보건의료기공업관리국을 비롯하여 보건부문 전반이 동면을 지내 오래 한다고 하면서 동면 동물들도 한 해에 한 번 겨울잠을 자는데 보건부문에서는 벌써 몇 해째 질서 틀어박혀서 동면하면서 빈 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셨다. 하여튼 이 몽땅 다 지적하셨다. 욕을 한 건데. 아무리 독재 국가 대통령도 네. 국민들 앞에 나가서 이런 리가 없습니다. 그래, 저 잘못한 건 좀 또 이야기해야 네, 되잖아요. 물론 그 잘못한 거는 네. 간부들 불러다가 큰 최고 수령이니까 예의할 필요 없고 야 지배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문 왜 안 됐어? 안 된 거 이야기해보라.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비서 이게 왜 안 됐어? 이게 엄하게 물어보고 그래? 자제는 있어? 자제 있습니다. 존기화입니다. 근데 왜 안 해서? 그러면 간부들이 잘못했잖아. 그때 지적이 들어가야지. 자제는 있나? 존기는 얼마나 들어오나?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이거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게 핵심인데. 예, 그게 핵심인데 왜 못했나? 왜 안 했나? 이거를 물어봐야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공부를 안 했을 때도 너 오늘 왜 공부 안 했냐? 여가지 않으니까 대라 왜 안 했냐? 아이가 저 오늘 친구가 와서 학습장이 없어요. 뭐 없어서 학습장이 없어 못했어요. 그래? 전기불이 안 왔어요. 그래? 야, 그럼 아버지가 전기 고쳐줄게. 야, 전공부터다 전기 고쳐주고. 학습장을 엄마 시켜서 학습장 써 싸우라고. 아니면 아이한테 던져서 싸우게 하고. 이게 지도자고 아버지지. 다짜고짜 아이가 공부 안 했다고 해서 회초리 들고 가서 이놈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때리기만 하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반당 반혁명 문자라 했어요. 이 사람 죽었죠. 이 맨 아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 보건 시책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반인민적, 반단적 행위나 같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은 거야.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보건상은 이제 안 죽일 겁니다. 그 밑에 책임진 부상에서부터 이제 그 밑에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책임해서 전가시켜가지고 전부까지 줄줄이 떼버리는 거죠. 완전히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 보건부에서 보건의료부문에서는 한가들 나겠구만. 허전히 물갈이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주고
그렇죠. 또 유리와 금속 그 필요한 그 특수강들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주고 도면을 주고 생산해라 하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의 잘못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 체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김정은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이건 순수 아랫부분이 일꾼들이 머리가 굳어져 있고 동면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은 김정은 책임인데 음. 가정에서 자꾸 가정 문제를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가정에서 책임은 아버지의 책임이지 자식의 책임은 아닌 겁니다. 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교양이 됐고 안 됐고 하는 거는 가정의 책임이고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하는 거는 국가 수령의 책임이지 그 밑에 어느 공장 지배인이나 부장이나 상무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공장만 지금 바라보고 화가 벌떡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여기만 안 된 게 아니고 돌아다니며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나도 이게 갑갑하고 뭐 좀 뭐라 그래요? 네.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이 낙후하고 자기가 스위스에 보통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억울한 걸 막 지금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우리가 떨어졌구나 하는 네. 자괴감을 갖다가 드러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말이 있습니다. 신문에 딱 나온 노동신문에 나온 거죠. 공장의 일부 건물들은 2015년에 개보수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한심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3년 전에 보수했는데 이게 완전히 또 네. 날파람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공장의 주인인 일꾼들이 문제예요. 공장애를 지니고 알뜰하게 정상 관리하지 않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질책하시면서 보이는 그대로 의료기구 공장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농기계 창고, 정확히 말하면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 의료기구들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런 정도의 환경과 기술 장비 수준에서는 현대적 의료기구들을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고 엄하게 추궁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도 김정은이가 이제 사전에 온다고 통보가 됐을 겁니다. 여기는 거의 사전에 통보되고 청소하고 다 꾸리죠. 페인트 바르고. 네, 그래도 그만한 정도면 그 도내에서 또 군내에서 최고의 자재들을 다 긁어다가 그래도 해놨지 그 북한에서 안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도당 책임비서고 내가 군당 책임비서고 내가 의료기공장 지배인 당비서라 해도 야 수령님께서 오신다는데 이거 해야 돼. 청소도 하고 붙일 건 붙이고 갈 건 가고 막 칠할 건 칠하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북한 뭐 대한민국하고도 다르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뭐 그건데 그렇게 했겠는데도 김정은은 눈에 차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잡으니까 앞으로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에서 최고의 뭐 공포 국가로 전변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할 말은 가득하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줄이고 싶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각 분야를 분주탕을 피우면서 현지 시찰에 현지 지도하고 다니지만은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 원인을 경제 부진 원인을 찾아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현장을 가지 않아도 보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경제를 빨리 추려 세우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부족한 에너지와 원료, 자재, 설비들을 일단 들여와야 됩니다. 자력경생 좋죠. 근데 이제 너무 70년 동안 자력경생 하다 보니까 뭔가 자력경생할 어떻게 뭐 여지가 없습니다. 소도 구루터기가 있어야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력경생은 이젠 하나의 빈말에 지나지 않죠. 그 죽은 나무를 아무리 비틀어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현재의 북한의 능력, 현재의 북한의 그 체제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감하고 정말 대담하게 정상국가로 대한민국에 솔직담백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공생공존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북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예.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뭐 괜히 욕만 해서 미안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